안녕하세요. 저는 에누마 주식회사의 교육평가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혜경입니다. 지금 계속 발표하신 분들이 이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제 백그라운드가 과학이나 과학 분야이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제 배경이 교사였거든요. 교사였고 이제 제가 이제 전공한 분야도 교육학이라 이제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늘 관심을 갖는 사람인데, 저희 회사도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린 아동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보다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동도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과학기술 혁신이라고, 사실 저희는 과학기술 혁신 그 부분은 잘 몰라요. 근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현재까지 발달되어 있는 과학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좀 더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이번에 원고를 써달라는 거를 부탁하고 나서야 사실은 유엔에서 발표했다는 SDG 저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봤어요. 지속 가능한 목표 이런 부분을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까 앞에 분들이 설명해 주셨듯이 17개인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교육 분야가 4번째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3가지는 진짜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거 있죠. 병에 걸리는 거. 그 3가지를 빼고 난 다음에 4번째가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17개 중에 4개에 들어간다는 건 되게 상위에 랭크되잖아요. 먹고 살고 죽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그 다음은 사람들은 교육을 생각하는구나. 참 의미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면 유엔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서 교육 분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봤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전 세계 있는 모든 아동한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이게 교육 목표로 정해졌다는 건 그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SDG가 채택된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 세계 아동 문맹 수가 전체 아동 인구의 8분의 1이나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높은 나라고, 사실은 사교육비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맹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아동들이 아예 읽고 쓰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2014년도 유네스코 발표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유엔이랑 각종 NGO 그다음에 국제협력기구들은 그동안 개도국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는 개발도상국가의 아동들이 학교에 제대로 취학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초등학교 취업률이 1990년도에는 52%였는데 2012년에는 78%까지 증가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교육 기회를 양쪽으로 확대한 게 양질의 교육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새로운 교육 목표를 세우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돼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아프리카 10개국에 조사를 해봤어요. 유엔에서 해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40%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어느 지역은 40%, 좀 심한 지역은 90%의 아동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도 기본적인 수준의 읽기, 쓰기, 세마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학교는 다녔지만, 근데 이 학교를 다녔다는 게 어떻게 다녔는지도 중요하잖아요. 학교는 다녔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배운 내용은 기대하는 성과에 전혀 못 미쳤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탄자니아 지역의 교육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탄자니아 지역의 교육 현황은 어떤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올해죠. 세계은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 지역의 교육 현황은 이렇다고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춘 학교 비율이 40%밖에 안 된대요. 최소한의 시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학교 건물이 있고 책상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 시설이 들어오고 이 정도가 최소한인데 그걸 갖춘 학교가 40% 정도밖에 안 되고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43.4명. 이게 40명 정도 되면 그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뭐 50명, 60명도 있었고 또 제가 교사 생활할 때도 35명, 40명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평균 학생 수는 이렇지만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70명, 80명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건 교과서를 가진 학생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교재가 없어요. 4분의 1의 학생들만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여러 명의 교재를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집에는 책이 없는 거예요. 교과서도 없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결근하는 교사 비율이 14%나 되고 출근은 했는데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가 46%나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교육의 기회는 확대됐는데 실제로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은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루당 실제 수업 시간이 2시간 27분에 해당된다고 해요. 굉장히 열악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사들의 낮은 학력 수준과도 연관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뭘로 나타났냐면 학생들의 학력 평가에서도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데 미국의 국제개발처에서 이제 탄자니아 지역의 아이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이거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불러다 놓고 일일이 물어보는 형태의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 검사 대상이 이제 2학년 학생이었거든요.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단지 60%의 학생만이 2학년 수준의 읽기가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는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하기 빼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4에서 2를 빼는 간단한 뺄셈도 22% 학생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뺄셈의 어려움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탄자니아 지역 애들은 학교를 안 가느냐? 취학률은 어떤가를 한번 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부터 12년 통계에 의하면 취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90%를 넘어서요. 이 정도 취학률이면 애들이 학교를 못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취학은 했지만 제대로 안 다녔거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말해주죠. 그래서 그럼 그 원인은 뭘까? 나름대로 평가를 했던 사람들은 그 원인을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면서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없고 그다음에 과제나 시험을 봤을 때 교사들이 아무런 피드백을 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공부가 재미없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떤 학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기보다는 암기만을 시키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아무도 교육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육을 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인 시설,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간다는 거는 그거는 결국 미취학 아동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뭘까요? 아주 간단하죠. 좋은 학교 시설을 세우고요. 좋은 선생님을 보내면 돼요. 사실은 교육은 되게 간단해요. 학교를 세우고 좋은 선생님만 있으면 애들은 교육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교육은 교사거든요. 교사가 잘 갖춰져 있고 열심히 가르친 열정과 능력이 있으면 아이들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간단한 해결 방안이지만 개도국에서는 특히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실제로 유네스코 통계에 보면 지금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270만 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임용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 유네스코 유엔이 원하는 대로 2030년까지는 2,580만 명으로 교사를 증가해야 되는데 교사 한 명을 양성해서 고용한다라는 건 사실은 돈을 주고 교사를 고용하는 거잖아. 이거에 돈을 들일 만한 재정적 여건이 안 되고 둘째는 그만큼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들은 계속 태어나 자라는데 걔네들의 교육을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자, 언제까지 교사가 다 인프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비용이지만
고효율과 고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거죠. 정보기술 능력의 이제 발달. 사실은 저희 나라도 나름 이제 선진국 대열에 가까이 있는 나라로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정보기술의 발달은 너무나 익숙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정보기술의 발달 부분이 교육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태블릿을 통한 교육이 이제 새롭게 선진국에서 이제 좋은 교육 효과를 가진 방법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태블릿의 특징은 아이들이 그냥 손으로 멀티센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각과 촉각과 그다음에 청각 그다음에 따라할 수 있는 것까지 이 모든 멀티센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아이라도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게임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할 때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게임을 하듯이 자기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이렇게 그 과학기술의 멀티센서리 기능하고 그다음에 게임 베이스드 러닝을 합쳐진 그런 거의 결체체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태블릿 PC, 태블릿에 사용되는 교육용 앱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정에 가시면 무슨 조카나 어린애들이 나름 유치원 때부터 자기들이 사용하는 교육용 앱들이 있어요. 이것들의 발달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의 장점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실은 인터넷도 어렵고 전기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태블릿 PC는 초절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태양열 전지로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태블릿 PC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대에 35불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래요. 제일 싼 게. 그러니까 뭔가 저비용으로 좋은 교육용 소프트웨어만 공급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교육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이 저희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한 20년이 넘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많은 교육학자들, 그다음에 많은 정책가들이 이 ICT를 활용한 교육이 뭐 개도국 또는 아프리카 지역 교육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건 다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원 랩탑 퍼 차일드라고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는 100불 미만, 100달러 10만 원 미만의 컴퓨터, 그러니까 PC죠. PC를 학교에 제공해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도 그런 비슷한 걸 했어요. 태블릿 PC를 나눠줘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는. 근데 이런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실패를 했을까?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시행을 했으니까 문제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세계은행에 이제 투르카노라는 이분이 분석을 했어요. 이분이 에티오피아 프로젝트의 담당자였거든요. 이분이 느낀 건 뭐냐면 ICT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하드웨어 보급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즉 컴퓨터 또는 태블릿 PC 이거를 주면 애들은 다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에는 고려를 별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그 자유롭게 그러니까 공짜로 사용될 수 있는 프리웨어 같은 거 깔고 그런 거 깔아서 주면 알아서 공부를 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안 쓰면 교육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갖고 놀다 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학습용 콘텐츠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ICT를 활용하는 건 결국 교육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시각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보급이 아니라 개도국 상황에 맞는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양질의 학습 콘텐츠는 어떻게 하지?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른바 컴피티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간 기업들이 이미 사실 선진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학습용 앱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컴피티션을 한다, 대회를 한다. 니네가 니네 제품을 그 상황에 맞게 만들어 내라. 그러면 뽑히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돕겠다.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런 걸 한 데가 어디가 있냐면
All Children Reading이라고 미국 그 국제개발처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의 그러니까 호주 국제개발청 그다음에 월드비전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컴피티션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 국제개발청에서 시리아 아시죠? 지금 그 내전 전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인데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도 애들은 있고 그 아이들도 교육은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난민촌에서라도 텐트 안에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돕자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이라고 여러분이 테슬라 자동차 아실 거예요. 그 테슬라 자동차 일론 머스크 회장이 자기의 사자를 털어가지고 세운 건데 여기랑 유네스코 그다음에 월드푸드 탄자니아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엑스프라이즈 글로벌 러닝 컴피티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프로젝트 모두 다 아프리카 지역 또는 개도국 지역에서 아동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용 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진 대회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엑스프라이즈 컴피티션에 참여 중인데 전 세계적으로 130여 개의 팀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유일하게 한국인이 주축이 된 개발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물건을 만들고 있고 탄자니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어요. 과연 얼마나 유용하고 어떤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런 태블릿 기반 교육용 앱의 장점은 뭐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와 달리 태블릿 PC는 되게 사용이 간단해요.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치원생 아니면 뭐 3살짜리 애기들도 할 수가 있어요.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초절전이고 저비용이라는 장점 그다음에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태블릿 PC가 굉장히 그 앱을 사용하는 데서 좋은 장점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질이 교육을 좌우하듯이 IC 기반 교육에서는 앱의 품질이 교육 효과를 좌우해요. 앱의 품질은 단순히 커리큘럼이 잘 짜여진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금방 질리기도 하고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안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개발 경험과 그 다음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IT 팀이 구성되었을 때 좋은 품질의 교육용 앱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기본적으로 저처럼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른바 콘텐츠를 커리큘럼을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팀은 IT 전문가들이에요. 게임을 개발했던 분들도 계시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사운드를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 중에 융합이라면 융합이죠. 서로 다른 분야가 모여서 뭔가 좀 더 효과적인 교육 도구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토도스쿨이에요. 토도스쿨인데 이 앱에서는 저희 이론적 모형은 뭐냐?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선진국의 아이들이건 개도국 지역의 아이들이건 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이건 누구나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거죠. 학습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의 기회를 제공하면 돼요.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학습 이론, 그동안 여러 연구, 선진국에서 연구 또는 여러 지역에서 연구에 바탕한 학습 이론에 바탕한 탄탄한 커리큘럼에 맞춰진 내용을 제공해주고 아까 말했지만 태블릿 PC와 멀티센소리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한 과학기술을 지원해주면 뭔가 우리가 개도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론적 모형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토도스쿨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고민을 했냐?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설계를 했어요. 하나는 유니버셜 디자인 오브 러닝이라는 것. 이건 좀 이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 UDL이라는 방법은 미국 지역에서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정상 아이들과 비교해서 딸리지 않게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고민해서 만들어진 어떤 교육 도구 제작 디자인 방법이에요. UDL이고 그다음에 탄자니아 교육 여건 분석에 기반한 설계 이걸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아까 그
요 앞에 노을팀이 보여주셨잖아요. 거의 현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현지에서는 뭐 랩도 사용이 안 되니까 들고 다닐 수 있어야 하고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현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게 교육이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교육은 똑같을 것 같지만 나라마다 교육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교육은 문화의 그 자체거든요. 문화의 산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이 다르고 일본에서의 교육이 다르고 미국에서의 교육이 달라요. 내용이 같은 것 같지만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탄자니아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그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그 지역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고민이 없이 만들어진 앱은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 여건 분석에 기반을 설계를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 그 앱을 사용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탄자니아 지역의 자연환경,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사용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런 앱은 사용자 중심의 설계거든요. 사용자 중심 설계와 그다음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오픈소스 기반 설계예요. 오픈소스 기반은 뭐냐면 저희가 엑스프라이즈 그 컴피티션에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스프라이즈 컴피티션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로 만들어야 돼. 즉 저희가 개발한 제품에 어떻게 개발된지 코드를 공개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그 코드만을 사용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게 채택이 돼서 마지막 파이널 리스트에 올라가면 이게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에 보급이 된과 동시에 이 제품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소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통해 자기나 더 많은, 더 좋은 물건을 개발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UDL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원리에 기반을 해요. 기본 개념을 학생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표현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단순히 교사가 칠판에 적어서 지시하는 형태로는 충분한 학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거는 행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뭔가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배운 걸 표현하는 수단 또한 여러 가지로 제공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학생들이 실제로 스스로 학습을 하는, 참여를 강구하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었을 때 장애를 가진 학생 또는 개별적인 차이가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게 이 디자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름 탄자니아 교육 환경을 분석을 했어요. 5가지로. 첫 번째는 학교 시설학이랑 교재가 부족하잖아요, 이 지역이. 그러면 저희가 이 지역이 워낙에 체계적인 학습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프리스쿨부터 2학년까지 저희가 다 모든 학년을 다 맡을 수는 없으니까 프리스쿨부터 2학년까지의 체계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만들자. 물론 이 커리큘럼은 기존에 만들어진 연구 결과에 기반을 해요. 학습 이론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자라고 계획했고, 두 번째 교사의 학습 지도 의지와 피드백이 부족하다라는 그 현지 상황에 비추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 기반의 학습 앱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게임을 할 때마다 틀리면 바로바로 이게 틀렸다는 게 보여지게끔 이런 피드백을 주는 형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되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요. 탄자니아 지역은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공식 언어는 스와힐리어인데 또 부족 간에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가서 학교에서 배워왔다고 집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 기회가 덜 제공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낮은 기초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습에 필요한 두뇌 발달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넣자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도서관도 없고 집에 책이 한 권도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앱에다가 아이들이 책으로 읽을 수 있는 동화책 같은 걸 넣어주면 아이들이 도서관이 없지만 이런 부분에도 도움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수준차가 심하겠죠. 말씀드렸듯이 전혀 교육적인 어떤 어린 시절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실시간 애들이 평가를 하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단계를 따라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탄자니아 현지 환경을 차용한 디자인.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글자 쓰는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저희처럼 콘크리트 건물에 살지 않아요. 걔네들은 바닥이 이렇게 흙바닥인 데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도 뭐 옛날 영화를 보면 글자 천자문을 배워가지고 옛날 조선시대 그런 거 보면 막 바닥에다 글 쓰고 하잖아요. 하늘천 따지. 마찬가지로 여기 애들도 흙바닥에 앉아서 글씨 쓰고 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차용했어요. 모래 위에서 글씨 쓰는 연습하던 그런 사운드가 나게끔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거기 동네에는 이런 벌레들이 많아요. 나비, 뭐 장수풍뎅이, 개미 이런 것들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요즘에 쓰이는 뭐 동그라미나 뭐 되게 예쁜 그림들 많지만 그것보다는 걔네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나 사물들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환경을 사용한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이런 앱이라는 건 보여드려야 재밌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랑 연결할 수 있는 키트를 가져오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저희 제품은 무슨 어떤 인스트럭션이 없어요. 그냥 애들이 막 누르다 보면 하는 거예요. 누르다 보면 이제 이게 이른바 이렇게 어디에 들어갔어요. 애들이 반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서 뭐 누르면 아무거나 누르면 바뀌어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언어 영역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냥 누르는 거예요. 애들이 나 누르다 보면 변하는 거죠. 이게 글씨 쓰는 연습이에요. 소리가 나죠. 그러면 R을 연습할 때 따라해요. 그러면 이 사운드는 모래를 그리는 사운드게끔, 그것과 관련된 건 뭐지? 이런 걸 하게끔. 그리고 학생들이 항상 두둥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사운드하고 그다음 모션하고 그다음 교육 내용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하는 데서 선생님의 도움 필요하지 않거든요. 애들이 그냥 놀면서 하면 돼요. 놀면서 하다 보면은 R을 배우고 배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와힐리어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자, 그림을 보여주고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제가 스와힐리어를 몰라서. 그러면 이제 R가 떨어졌으면 R을 누르고 R을 집어넣게끔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하여튼 저희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어린 아동들이 쉽게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올해 7월에 탄자니아를 방문했어요. 탄자니아와 케냐 지역을 방문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검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사용성 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월 지금 적합성 검사라고 해서 실제로 탄자니아 지역에 있는 학교 애들에서 3주간 이걸 통해서 수업을 하게 해요. 수업을 하게 한 후에 학생들이 학업 신장이 얼마큼 됐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를 필드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돕기 위해서 굿네이버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런 현지에서 뭔가를 시행해 본다라는 거는 현지에 정보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그게 상황이 어렵다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이 갔을 때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 현지 사정이 안 되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못 가요. 전쟁 위협이 있는 곳도 많고 내전 같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굿네이버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런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굿네이버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이런 적용 검사, 사용성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소스 기반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희가 했던 사용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저희는 탄자니아하고 케냐 지역을 지난 7월에 여름에 21일간 저희 팀 멤버들이 방문을 해서 검사를 했어요. 이건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이 태블릿 PC를 주고, 사실 이게 그 지역 학생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동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과연 스스로 게임하는 걸 터득할 수 있나? 이걸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미국 애들 또는 한국 애들은 다 쉽게 하지만 걔네들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걸 확인하는 이런 검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쉽게 적응을 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몇 번 하다가 아 이렇게 하는 거를 깨닫고, 또 재밌는 건 옆에 있는 친구가 도와줘요. 왜냐면 자기들이 뭔가 새롭게 하는 방법을 개발하면, 발견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도와주는 거죠. 처음에 저희는 이렇게 서로 협동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지역에서 학생들이 이걸 공부하는 형태를 보니까 협동학습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한 학생이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를 지켜보고 자기가 답이 아닌 것 같으면 옆에서 가르쳐주고, 아니야 이렇게 해보자고 얘기하고, 이렇게 즐겁게 자기들이 게임하는 방식을 개발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검사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동들이 토도스쿨 게임에 높은 흥미를 보였고, 조작의 기술적 어려움이 없이 스스로 게임을 실행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지금 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는 탄자니아 아루사 지역의 아동들은 특히나 이 태블릿 PC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낮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사실은 아프리카 지역도 저기 깡시골이고 나름 도시여가지고 외국인들이 들락날락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아루사 지역은 그래도 관광객이 있고 이런 지역에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오픈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탄자니아 달레 사람하고 마가모요 지역에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아동들이 3주간 이 토도스쿨을 사용하고 그 교육적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디오 촬영한 게 있는데 잠깐 보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옮길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스와일로. 되게 잘하죠. 연필도 모두 필요 없어요. 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없어도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교사가 부족한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필요한 교육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